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내 안에 인류로부터의 자유. 머릿속 목소리. 내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였다. 그 당시 나는 일주일에 2번, 대개 아침 출근 시간이 끝난 9시 무렵 지하철로 대학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때까지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여성이었다. 누구든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지만 그 여성의 양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몹시 긴장해 있었고 무엇인가에 화난 듯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가 밑을 향하고 왼쪽 아래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텅 빈 옆좌석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혼잣말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독백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말해줬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감히 나를 비난할 수 있냐고. 언제나 나를 이용하는 건 당신이잖아.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뭔가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분노가 목소리에서 전해졌다. 지하철이 토트넘 법원역에 가까워지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여전히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내릴 역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 뒤를 계속 따라갔다. 역을 빠져나오자 그녀는 베드포드 광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 속의 대화에 몰입한 채 환한 어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향이 같은 동화는 뒤쫓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상상 속 대화에 몰두해 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행성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머지않아 대학 본관과 도서관이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평의원회관의 당당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혹시 그녀가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그녀는 평의원회관을 향하고 있었다. 교수일까? 학생일까? 혹은 사무원일까? 사서일까? 아니면 심리학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피실험자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20걸음 정도 뒤에서 걷고 있던 내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올라탄 뒤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영화화되었을 때 마음 감시 경찰 본부를 촬영한 곳이었다. 나는 방금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25살의 나름대로 성숙한 대학 1학년생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나 자신은 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인간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모두 지성을 통해, 즉 생각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딜레마인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들을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현자로 우러러 보았고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저 여성과 같이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학에 이런 일 수 있단 말인가?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손을 씻으면서 생각해야겠다.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흘낏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는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처럼 되었군. 나의 마음도 그녀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작은 차이밖에 없었다. 그녀의 생각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인 듯했다. 나의 경우는 대부분 불안이었다. 그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미친 것이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더 깊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의 짧은 전환이었다. 나는 아직 남자 화장실에 있었지만 혼자만 남아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웃음, 커다란 배를 가진 붓다의 웃음이었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 웃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실로 한순간의 일이었고 금세 잊혀졌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나날을 보냈다. 자각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자살의 고비까지 간 후의 일이었으며 이번의 깨달음은 짧은 순간의 경험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강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 앞에서 말한 사건으로 나는 최초로 자각을 잠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인간 지성의 절대적 유효성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내 안에 심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 의심은 더욱 강화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월요일 아침 깊이 존경하던 교수의 강의에 출석했을 때 그 교수가 주말에 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매우 존경받고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 생각을 일구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바라볼 수 없었다. 생각은 의식의 아주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에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더구나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감지하는 일은 아직 할 수 없었다.